안녕하세요. 나홀로 집에 팀의 발표를 맡은 박민석입니다. 저희 14일의 매니저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구성과 기능은 어떤지,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요. 2020년 11월 8일 기준 확진자 약 2만 7천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분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천안에 집단 감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진 덕에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와의 싸움은 진행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료진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자가격리자 관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현재 자가격리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에 비해 관리자는 한정되어 있어 한 사람이 부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오랜 코로나와의 싸움으로 인해 번아웃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역시 사용자들에게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진단 키트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메인 바디, 디스플레이, 긴급 요청, 체온 측정, 버튼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의 회로가 들어가는 메인 바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파트와 사용자가 응급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긴급 요청 파트, 비접촉식 체온 센서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 측정 파트, 동작을 입력하는 버튼 스위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기능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 체온 측정, 제실 기능, 응급 기능, 체온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체온 측정은 아래의 영상과 같이 체온 측정 파트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한 정보는 사용자 웹페이지에 기록이 되며 또한 관리자 웹페이지를 통해서 각 격리자들의 체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실 기능의 경우 임의로 울리는 알림을 끄는 것으로 제실을 측정하였는데 기본 30점을 시작으로 점수의 차등에 따라 울리는 주기에 변화를 주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제실 정보 역시 관리자에게 기록이 되며 만약 무단 이탈이 관측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기능 요청은 영상과 같이 디스플레이의 후면 파트를 뽑음으로써 알림이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과 함께 관리자의 주소, 정보가 나오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엔큐브 타임을 통해서 각 센서의 값을 모비우스 서버로 올린 뒤 각 웹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각 센서들은 14일의 매니저 키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모비우스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의 제품은 모비우스 서버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원 분배 및 업무 부담의 효율화, 코로나와의 다른 질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희의 장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사용자가 측정한 정보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다른 질병을 더욱 연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을 통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케팅 전략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저희의 제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학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의 강점을 타 질병에 적용 가능한 점, 편리성 증가, 휴대성 증가가 있으며 기회로는 국내 사물인터넷 제품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디지털 소외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한정된 자본과 한정된 시장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와 장기적 수요의 불확실성을 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를 강점으로 극대화하여
다른 질병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며 코로나19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질병에 유동적으로 변화 가능하도록 키트를 제작하여 더욱더 강점을 살릴 것이며 또한 이 제품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더욱 코로나19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을 확장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사업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거부감을 조금이나마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저희 나홀로 집의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진단 키트를 제작하였는데요. 주요 기능은 체온, 제실, 긴급 알림 총 3가지입니다. 사용자 웹페이지와 관리자 웹페이지를 번갈아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체온 체크입니다. 옆에 있는 비접촉식 체온 센서가 담긴 부분을 열어 손목을 올린 후 앞에 있는 노란 버튼을 누릅니다. LED 불이 꺼질 경우 체온이 정상적으로 모비우스 서버에 올라간 것으로 사용자 웹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체온 체크 횟수와 가장 마지막 데이터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30도 미만의 체온이 측정될 경우 체온을 잘못 쟀다고 판단하여 서버로 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웹페이지에 변경되는 사항도 없으며 LED 또한 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37도 이상의 이상 체온이 측정될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체온을 측정했을 때 37도 이상의 체온이 나왔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 관리자 웹페이지에 비정상적인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팝업창이 뜨게 되며 해당 대상이 누구인지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제실 체크입니다. 제실의 경우 점수에 따라 재알림 시간에 차별화를 두었는데요. 점수가 증가할수록 재알림 시간이 늘어나고 점수가 줄어들면 재알림 시간이 짧아지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점수는 30점으로 재알림 시간은 7초입니다. 그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알림입니다. 10초 내에 제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5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도 점수가 5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 알림을 무시하고 2차 알림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1차 알림입니다. 다음은 2차 알림입니다. 이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점이 감소하게 됩니다. 관리자 웹페이지에서도 사용자가 1점 점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와 2차 알림을 전부 무시하게 되면 이탈로 간주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알림을 무시하고 무시했어. 모든 알림을 다 무시했습니다. 웹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점수는 총 3점이 감점되었습니다. 관리자 웹에는 이탈했다는 알람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1차 알림에 성실하게 응답했을 경우 재알림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용자의 보상 심리를 자극하여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 알림입니다. 판넬에 연결된 선을 뽑을 경우 사용자 측에는 알림음이, 관리자 웹페이지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팝업창이 뜨게 되고 만약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해당 대상의 연락망으로 연결되도록 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14일의 매니저 시험 발표를 맡은 최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